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26번째 시간으로 빈센트 반 고호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 3. 당초엔 드렌테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고호는 내내내 눌러살기로 마음을 바꾸고 목사관 뒤뜰의 헛간을 아뜨리에로 삼아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다. 드렌테에서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였던 그림은 내년에서 다양한 색채가 더해져 좀 더 발전한 면모를 보여줬다. 가족들과 불편하던 사이는 어머니가 부상을 입은 불상사로 인해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처녀 마르오트 베허만이 고에게 반한 것은 문제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동생 테오는 결국 형 때문에 굴복하여 구필 화랑에 남아서 계속 형을 후원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고호가 소묘와 유화를 파리로 보내면 테오가 그것을 구입하는 식으로 일종의 봉급을 주라는 과도한 요구에도 테오는 승낙했을 정도다. 게다가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졌고 고호는 마르오트 베어만과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걱정을 더하는 실정이었다. 결국 고호는 목사관을 나와 뇌넨의 성당 관리인이었던 요하네스 스아프라트에게 방을 빌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고호는 이곳에서 야외에 나가 그림을 그리거나 면 산책하면서 가져온 갖가지 잡동사니를 가지고 정물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마르오트 베호만은 고호에게 푹 빠졌고 이는 말썽을 야기했다. 마르오트의 집에서는 고호의 꼬락서니 때문에 고호에게 마르오트를 줄 생각이 없었고 이는 고호의 가족들도 매 한 가지였다. 고호 자신도 마르오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 때문에 그녀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고호와의 연애가 제대로 되지 않자 불안정하던 마르오트의 정신이 그만 폭발해 독을 마시고 신경발작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작은 마을에서 이는 심각한 스캔들이었고 고호는 내년을 잠시 떠나 아인트호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던 가운데 고호는 이때까지의 작업들을 총결산하는 의미의 대작을 구상하게 된다. 대작의 실마리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는데 1885년 3월 어느 날에 고호는 호르트라는 농부의 집을 지나치다가 그 집에 들어갔다. 그때 호르트의 가족들은 석유 램프의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었다. 고호는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기로 결심한다. 이런 와중에 3월 26일 고호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장례식에 나타난 삼촌들이 고호를 마구 쪼는 가운데 고호는 그나마 테오의 위로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런 우울한 시점에 고호는 하나의 정물화를 그렸는데 꽃병에 꽃을 꽂고 아버지의 파이프 담배와 담배 산비를 놓은 정물화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누그러지지 않은 듯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고호는 창작력이 쇠퇴했다. 이를 만회하려고 고호는 드라르크루아의 색채론을 탐록했다. 이런 가운데 미안성이던 감자 먹는 사람들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고호의 전기를 정리하는 대작이자 고호가 보리나주에서부터 그토록 원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의 성취였다. 물론 헤이그 시절에 사귄 화가 친구 반 라파르트는 이 그림을 밀리식으로 해석해 엄청난 혹평을 퍼부었다. 고호는 나름대로 감자 먹는 사람들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테오에게 보낸 그림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준 호르트 가족 중에 결혼하지 않는 딸인 시엔이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호가 헤이그 시절에 독거했던 매춘부 시엔의 일원과 같기는 했지만 고호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낸 사람들은 고호가 괴상한 짜림의 해괴한 기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일을 고호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이리 되자 내낸의 신부가 가톨릭 신자에게 고호의 그림 모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고 고호는 내년에서 더 이상 인물화를 그리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고호는 안트웨르펜으로 옮기기로 하고 1885년 연말에 내년을 떠났다. 내년을 떠나기 전 고호는 아인트호벤의 게세르 마케르스라는 사람을 찾아가 직접 그린 가을 풍경화 한 점을 선물로 주었다. 게세르 마케르스가 왜 그림에 사인을 하지 않았나고 묻자 고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것은 사실 필요 없다. 나중에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그림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나에 대한 글을 쓸 것이다. 만일 오래 살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확실히 입증해 보일 것이다. 파리 시절 일본의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렘브란트와 밀리의 어두운 화풍이 주류였던 인상주의를 밝은 화풍으로 바꿨다. 그러나 곧 대도시의 생활의 실정을 느꼈고 그는 프랑스의 시골 아를로 이주해 그곳에서 계속 그림을 그린다. 사실 그것보다는 그가 네덜란드나 파리의 광선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화풍이 변화함에 따라 밝은 광선의 남프랑스를 동경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생이 결혼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거의 백수 취급받는 시 아주버니가 신혼집에 있는 건 민폐이기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도 있다. 또 고호와 태호는 불화라고는 없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때 태호 집에 얹혀 살면서 밤마다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태호를 붙잡고 미술 얘기를 떠들어대는 통에 태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건 평생 가치관이 맞는 진정한 화가 친구를 갈망하던 고호가 태호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보고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해석 또한 있다. 태호를 보고 너의 길은 화상이 아닌 예술가라고 권유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아를 시절 아를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던 그는 아는 화가들에게 모두 편지를 써보내서 화가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런 제안에 응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폴 고갱 정도였다. 사실 고갱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나쁠 거에 없었는데 고의 동생인 태호가 생활비를 대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늘 돈 때문에 시달리던 고갱에게도 공동생활은 나쁘지 않을 듯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그림에 대한 관점 차이로 처음부터 이 공동생활은 실패할 운명이었다. 고은은 밀리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좋아한 반면 고갱은 기억에 의존해서 창의적으로 그려내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런 두 사람의 관점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를에서 고호가 친하게 지낸 카페 예주인 진우의 초상화였다. 고호가 그린 진우의 초상화는 인간 내면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의도였던 반면 고갱은 진우를 마치 남자를 유혹하는 장녀 같은 인상으로 그려냈다. 리얼리즘적이었던 고호는 이런 고갱의 그림 창작 스타일을 왜곡이라고 생각했으나 처음인지라 그냥 넘겨버리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그림은 바로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호였다. 고호의 그림에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뚜렷한 눈동자를 보여주지만 고갱이 그린 고호는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보여졌다. 고호는 고갱이 자신을 제정신이 아는 거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겠고, 결국 고호는 술집에서 고갱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집어던지는 걸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고갱이 온 지 2달이 약간 지난 1888년 12월 23일 고호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고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 고갱의 회고에 의하면 고호가 면도칼을 들고 자신을 노려보며 나타나서 자신을 찌를 듯해 보였지만 노려보기만 하고서는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 뒤에 귀를 잘라버린 걸로 보이며 잘라낸 걸 가끔 만나던 사인 라셀이라는 장래에게 건네줬고 그걸 보고 기급한 라셀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간의 통솔처럼 왼쪽 귀를 완전히 자른 건 아니고 귓볼만 잘랐다. 고호가 귀를 완전히 잘라버린 걸로 오해받은 것은 그의 자회상에서 왼쪽 귀, 거울을 보고 그랬으니 오른쪽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만 여러 기록으로 보면 귓볼만 자른 게 분명하다. 태호가 후에 고호를 방문했을 때 귓볼만 잘려서 얼핏 보면 귀를 잘랐던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상처가 안 보인다고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2016년 7월 암스테르담 소재 방고 미술관에서 새로 공개한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왼쪽 귀를 귓볼만 넘기고 다 잘랐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왜 하필이면 귀를 잘랐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고갱의 회고가 맞다면 고갱을 찔러버릴 의도였던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생각을 돌이켜 자신의 귓볼을 잘라버렸다는 데는 정신과적인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를 자르라는 명령적인 환청 때문에 글을 쓸 것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다. 또한 고호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불과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인 아를 2장의 관중에서 고호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에서는 소의 길을 자르는 게 승리의 표상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고우가 어쩌면 고경의 압박이라는 것을 벗어나려는 차원에서 고경을 찌르려다 생각을 돌이켜서 자신의 길을 잘랐고 그것으로 고경의 압박에서 벗어나 승리했다는 상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